문제를 책임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및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정인이법은 저희들이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넘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동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온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사건 저도 비슷한 또래 아이를 둔 아빠의 마음으로서 정말 미어지는 가슴으로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들 그러시겠지만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뒤엉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국가는 공권력은 어디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 큰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분노하는 그 온도가 높은 것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돼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상 자체는 그렇게 보이고 그 현상을 둘러싼 어떤 움직임, 예를 들면 국회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움직임, 그것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다시피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약간 대증요법이나 아니면은 근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재발 방지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현장에 부담만 가중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언론 보도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인이 모습, 정인이 정보가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넓게 공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럼 정인이는 보호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인이 언니가 있죠. 그럼 이 아이도 그 학대 현장에 있던 아이였어요. 직접적인 그 행위를 받은 아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함께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일회성 대책으로는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면 정인이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 지금 거론되는 법안이 적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안인데요. 지금은 피해 아동이 보호조치 이후에 원가정 보호 원칙에 의해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렇죠. 얘기는요. 그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분리의 문제와 이제 함께 계속해서 토론이 되어지고 논의가 되어지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좀 섬세하게 다각도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그 학대 현장 위험한 현장에 있으니 아이를 즉각 신속하게 분리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분리 자체가 그럼 되지 않아서 분리가 지속이 안 됐느냐가 아닙니다. 아이를 분리하고 나면 그러면 이후에 아이가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쉼터라든지 근데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전국적으로 7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우리 복권사시잖아요. 네. 그 복권 기금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정말 분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분리 그 자체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디로 가느냐? 원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이게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되면은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즉각 1년에 2회 신고가 되면 분리를 해야 되는 의무로 가는 방향
그 방향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분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이 아이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분리가 된다는 건 부모가 박탈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아이들, 부모가 박탈이 된 아이들은 끝까지 자기 부정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건데 네. 법안을 만들기 전에 어떤 전문성과 네.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네. 그 쉼터 문제 이런 부분도 네. 좀 고려가 된 다음에 이 법안이 네. 마련이 돼야겠네요. 굉장히 섬세하고 아픈 부분이에요. 이 분리라는 부분은.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제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알려져 문제가 됐고요. 오늘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도 했고, 네. 양천 경찰서장은 대기 발령 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온 법안 중에 이 경찰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그 보호를 위해서 네. 그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거를 출입을 할 때 네. 책임을 감경을 하거나 또는 네.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권한도 더 주고 책임을 강화를 하면 어떤 소극적인 조사나 현장 대처하는 게 좀 줄어들까요?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요 큰 줄기가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아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네. 근데 민간기관이에요. 민간기관이 지금까지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다 수탁을 받아서 했어요. 발견하고, 조사하고, 분리하고, 사후 관리하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신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한 부분이 좀 네. 문제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번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제가 실시가 됐죠. 그러면 예.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권력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출동할 때 경찰들이랑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이 아동학대 현장이랑 가보면은 모호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현장들도 물론 있겠죠.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학대의 현장이고, 근데 모호한 현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찰이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든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책임을 면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소송에도 시달리고 민원에도 시달리고 그러면 또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면책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있는 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명이 신고도 받고 접수도 받고 출동도 하고 가서 조사도 하고 분리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 3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종일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3교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한 자치구당 최소 인원이 9명이 필요합니다. 결국 뭐 예산과 인력과 권한 문제가 네. 먼저 선결이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좀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에도 형량을 무겁게 하자면서 처벌에 집중한 법안이 많이 나왔는데 네.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뭐 이 사후 대책 아니냐, 사후 약방문이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 형량 강화가 재발 방지의 대책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큰 방향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이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 양형 기준을 훨씬 벗어나서 훨씬 더 세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판결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량이 늘어나서 그러면 아동 학대가 줄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계속 예. 보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게 형량을 높이면 그만큼 증명을 해야 되고 증거도 그만큼 더 많이 이제 내놔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처벌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재발 방지, 예방에 조금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형량 강화가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인과관계가 네. 명확하게 성립도 안 되고 네.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의원님 아동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의원님만의 어떤 대책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아동 학대의 어떤 이런 단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큰 틀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법안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게 지금 대응이 부실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현재 큰 흐름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를 않고 그리고 현장에서 작동을 하는데 뭔가 좀 보완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아동학대 대응책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법안과 현장이 좀 괴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큰 거는 예산 문제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학대 피해 그 쉼터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보전 같은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범피금,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그 둘 다 이 정책을 그 수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인데 네. 한쪽은 법무부에서 범피금으로 되고. 또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이 필요한데 해보려고 해도 이게 복지부 예산이 아닌 다 거죠. 따로 노는군요. 다 따로 놀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행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 사업을 하는 부서랑 그다음에 이 그 입법을 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다른 게 한 14개쯤 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인데 그게 다 아동에 관련된 거예요. 학대 아동. 피해 아동 이런 거 관련된 거여서 그러면 이거를 일반 회계로 편성 좀 해주세요. 편성 좀 해주세요. 너무나 오래된 요구예요. 그러면 이 일반 회계로 편성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러면은 아동 학대 관련돼서는 이 기금들을 아동복지기금이라는 기금으로 따로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냐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법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발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복지부도 현재까지는 그거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거든요. 물론 일반 회계로 편성이 되면 가장 좋겠으나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뭐 그간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고 네. 그랬는데 대부분 폐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잘 되겠죠? 네, 잘 돼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몇 번이 폐기가 됐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어떤 법안이 폐기가 되고 못 만들어졌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화가 됐고 그리고 또 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경찰이 조금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돼서 큰 바뀌어가는 줄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지만은 그간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의 일이죠. 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참 많은데 네. 이번만큼은 제대로 실질적인 대책들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최욱 씨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